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 별빛 하나하나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동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그리고 2029년이라는 숫자가 평생 잊히지 않는 날짜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여러분은 아마 가족에게, 이웃에게, 오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만큼 묵직하고 그만큼 가슴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한창 땀 흘려 일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논으로, 공장으로, 사무실로 나가던 그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시절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꿈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1969년 달 착륙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류는 이미 다음 질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달 너머에는, 태양계 너머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이 우주에서 혼자인가? 아니면 어딘가에 우리와 같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물음에 가장 가까운 답이 될 뻔했던 별이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정확히 20광년 떨어진 곳, 붉고 희미한 빛을 품은 작은 별. 이름하여 글리제 581입니다. 이 별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 별은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불과 20여 년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 별 하나에 걸었던 기대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가리켜 인류의 두 번째 고향이 될 후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별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어떤 소설도 따라가기 어려운 미스터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글리제 581이라는 별은 적색 외성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작고 훨씬 어두운 별이지요. 질량은 태양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밝기는 태양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맨눈으로는 볼 수도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아니었다면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았을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별이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천문대의 연구팀이 이 별 주위를 도는 행성 하나를 처음으로 확인합니다. 이것이 글리제 581b였습니다. 목성 질량의 15배에 달하는 거대한 행성으로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 뜨겁고 너무 큰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외계 행성 발견 중 하나. 하지만 2년 뒤인 2007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럽 남부 천문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하나가 과학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글리제 581 주위를 도는 행성들 중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행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골디락스 존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영국 동화 속 주인공 골디락스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죽을 찾아낸 것처럼 별에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아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거리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지구가 바로 태양의 골디락스 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행성의 이름은 글리제 581c였습니다. 우리가 절던 시절, 달에 인간이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그 흥분을 기억하시는지요? 2007년 과학계의 흥분은 그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제2의 지구가 발견되었다고. 인류가 이주할 수 있는 또 다른 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구에서 20광년이라는 거리는 현재 기술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거리이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발견이었습니다. 20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20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과 0.002초면 닿습니다. 그 빛이 쉬지 않고 달려가도 20년.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는 수십만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인류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곧이어 더욱 놀라운 결정을 불러옵니다. 2008년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 도시 에프파토리아에 위치한 거대한 전파 망원경이 하늘을 향해 조준됩니다. 이 망원경은 지름이 7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소련 시절에 건설된 이 망원경은 냉전 기간 동안 각종 우주 탐사 임무에 쓰였던 설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망원경으로부터 우주 공간으로 신호 하나가 발사됩니다. 이름하여 어 메시지 프롬 어스, 지구에서 보낸 메시지라는 뜻이지요. 그 내용이 참으로 가슴 뭉클합니다. 전 세계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진 501장과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웃는 얼굴도 있었고 나무와 강과 도시의 풍경도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쓰인 안부 인사도 담겼습니다. 세계 각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여 골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요. 하는 소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광활한 우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도착할까요? 2029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3년 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날을 직접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 신호가 글리제 581에 닿는 그날, 만약 그곳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구라는 행성에 이런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곧바로 답장을 보내온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난 2049년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꽤 걸리지만 우주적 규모로 보면 이것은 거의 이웃 동네에 편지를 보내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 그 신호는 이미 반쯤은 가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201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학술지에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글리제 581 주위를 돌고 있다고 확인되었던 행성들 중 일부, 특히 생명체 거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겨졌던 행성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행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신호들이 실은 별 자체의 활동, 즉 자기장의 변화나 표면의 흑점 활동에서 비롯된 잡음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글리제 581은 적색 외성인데 이런 종류의 별들은 표면 활동이 격렬하여 행성,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신호를 자주 뿜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성을 본 것이 아니라 별의 움직임을 행성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주장이 나온 뒤 수년간 축적되어 온 관측 데이터들이 재검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계의 분위기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2의 지구라는 찬사를 받던 행성들이 하나둘씩 목록에서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581C, 581D, 581G. 한때 인류의 희망이었던 이름들이 유령 행성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에 우리는 좌표를 찍어보낸 셈이 된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년간 반복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결론을 내렸던 전 세계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갑자기 그것이 착각이었다고 발표합니다. 노벨상을 꿈꾸던 연구들이 하룻밤 사이에 오류로 분류됩니다. 그것이 단순한 실수라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별의 자기장 간섭이 원인이라면 그렇게 정밀한 장비를 갖춘 수십 개의 연구팀들이 왜 그토록 오래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과학은 틀릴 수 있습니다. 수정하고 발전하는 것이 과학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갈릴레오도 틀렸고 뉴턴도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자신의 방정식에 틀린 부분이 있음을 나중에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글리제 581이라는 별을 둘러싼 수수께끼는 더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가 보낸 신호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낸 그 신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당시에도 이 메시지 발송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반대론자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지요.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뒤 원주민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섬뜩한 논리입니다. 우리보다 수천 년, 수만 년 앞선 문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지구라는 자원이 풍부한 행성에 사는 아직 초보적인 기술 문명. 그들이 우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술적으로 앞선 쪽이 뒤처진 쪽에게 언제나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낙관적인 과학자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발전한 문명이라면 이미 수백만 년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껏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해를 끼칠 의사가 없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로 발전한 문명은 자원, 침략 같은 원시적인 방식보다 훨씬 세련된 방법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2029년 이후가 되어봐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글리제 581 주변의 행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호를 보낸 것은 2008년이었습니다. 행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 것은 신호를 보낸 지 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신호는 이미 한참 전에 발사된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텅 빈 허공을 향해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행성이 있는데 누군가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학계가 갑작스럽게 유령 행성이라는 결론으로 돌아선 것이 정말로 과학적 재검토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발견이 있었기에 조용히 덮어버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음모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사건의 흐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그 물음 앞에서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글리제 581이라는 별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든 관측하지 않든 우주의 한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7년 전 보낸 그 메시지는 지금도 어두운 우주를 가로지르며 그 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한참 걸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말 한마디, 모든 인사 한 번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는다는 것을. 그 다음이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지는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낸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이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2029년 우리의 메시지가 그곳에 닿는 그날, 그 너머에 정말 누군가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답을 보내온다면 그 답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이 그 답장을 쓴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우주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주는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내밀어 보입니다. 제2의 지구를 찾았다 기뻐했다가 그것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착각인지도 모를 곳을 향해 우리는 이미 편지를 붙였습니다. 저 하늘의 별빛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의 눈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보낸 그 메시지에 답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조용한 침묵이 이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만약 답이 온다면 그것이 반가운 소식이기를 바라십니까? 두려운 소식일까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